안녕하세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무리뉴 감독의 거취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로마의 재정에 불만이 있으면서 이제 첼시로 이적하고 싶어 한다, 아니면은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하고 싶어 한다라는 등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무리뉴 감독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팩트 체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풋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 기자가 파리 생제르맹이 무리뉴와 접촉했다는 기사를 올린 겁니다. 산티아우나 기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스타드렌이 김민재 선수와 협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사들을 많이 올려서 국내 축구 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익숙한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에선 상당히 공신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는 기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무리뉴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SNS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캄포스 단장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는 무리뉴와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과 로마 사이에 아직 접촉은 없다라고 남긴 건데요. 현재 그 캄포스 단장이 그 다소 위험한 상태에 놓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리뉴를 데려와서 본인의 입지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풋볼 이탈리아에서 아우나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의견을 조금 더 첨삭을 한 거죠.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은 갈티에의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무리뉴 감독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 언론인 산티아우나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 단장 캄포스와 로마 감독 측에 약간의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 무리뉴 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무리뉴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왔다. 이제 캄포스와 파리 생제르맹은 스타로 가득 찬 선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검증된 감독을 찾고 있기에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이 선호하는 감독은 지네딘 지단이지만 무리뉴 역시 이에 적합하다. 심지어 무리뉴와 캄포스는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무리뉴는 파리 생제르맹 스타 음바페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고 파리 생제르맹 수석 코치 주앙 사크라멘투를 비롯한 스태프 일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직 협상은 초기 단계이고 파리 생제르맹과 로마 사이에 그 어떤 합의도 없었으나 두 구단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협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리뉴는 로마와 2024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브라질과 포르투갈 대표팀과도 연결됐었으나 공개적으로 대표팀 지도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한 건데요. 일단 그 캄포스 단장과 무리뉴의 친분은 상당히 두텁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 캄포스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감독직을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맞는 족족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감독으로 역사에 남는 듯 싶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경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베이라마르 감독을 마지막으로 캄포스는 2012년까지 오랜 기간 축구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축구계로 다시 부른 인물이 바로 무리뉴였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2012년 여름에 그를 스카우트로 초빙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캄포스는 뛰어난 안목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수 영입에 있어서 대박들을 치면서 모나코와 릴, 갈라타사라이를 거쳐 현재 파리 생제르맹 단장에 부임하게 된 거죠. 물론 갈라타사라이는 2달밖에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캄포스의 성공 사례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래도 뭐 모나코와 릴에서 정말 이거는 크게 이윤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는 영입들을 조금 놓고 보자면요. 일단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4,5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7,500만 유로에 레알 마드리드로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콘도그비아를 2,0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3,600만 유로에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앙토니 마샬을 5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맨유에 6천만 유로에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를 1,6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5천만 유로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시켰고요. 티무의 바카요코도 8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4천만 유로에 첼시로 이적시켰고요. 파비뉴를 6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4,500만 유로에 리버풀로 이적시켰고요. 토마르마를 4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7천만 유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시켰고요. 또 이제 아이멘 압데누르를 1,300만
1,3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2,200만 유로에 판매를 했고요. 또 이제 벤자민 망디를 1,3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5,800만 유로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릴리 단장을 하면서도 니콜라스 페페를 1,0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8,000만 유로로 아스날에 이적시켰고, 하파엘 레앙은 그냥 뭐 이적료 없이 데리고 있었다가 3,000만 유로에 밀란으로 이적시켰고, 또 이제 티아고 멘데스도 90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2,200만 유로에 리옹으로 이적시켰죠. 그리고 이제 사크라멘토 코치와 친분은 어떻게 있는 거냐면요, 사크라멘토가 원래 그 릴에서 수석 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당시에 감독이 갈티에였습니다. 근데 이제 캄포스와 무리뉴가 워낙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캄포스 단장이 사크라멘토를 무리뉴한테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무리뉴가 사크라멘토를 초청하면서 2번이나 이제 따로 만남을 가졌고, 약간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감독을 그만두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 서로 전술적인 대화들을 많이 나누면서 많은 공감대를 쌓았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지휘봉을 잡고서는 사크라멘토를 불렀고, 그리고 또 이제 AS 로마까지 같이 이제 감독과 코치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코칭 스태프들과의 불화로 인해 이제 그만두게 됐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릴리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갈티에 감독과 함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게 된 거죠. 뭐 사크라멘토는 캄포스의 남자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무리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무리뉴 감독이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도 로마가 우승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수 영입이 없는데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최근에도 데일리 메일의 맷 휴즈 기자가 무리뉴 감독이 로마의 재정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첼시의 세 번째 만남이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팀이니까 당연히 뭐 파리 생제르맹이 부른다면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물론 무리뉴 감독이 로마와 재정적인 부분만 제외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선수들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 편이거든요. 말실수도 덜하는 편이고, 단지 영입을 안 해준다에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그래도 좋은 친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파리가 부르면 간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파리는 과연 갈티에 감독과 1년 만에 결별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의 2023년 성적이요, 최근 3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르세유하고의 쿠프 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FA컵이죠. FA컵에서 1대2로 패하면서 탈락했고요. 그리고 리그에서 모나코한테 패했었고, 또 이제 바이에른과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홈 경기임에도 0대1로 패했거든요. 거기다 최근 3연패 포함해가지고 2023년에 11경기에서 5승 1무 5패로 파리 생제르맹답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FA컵에서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탈락한다면 남는 건 그냥 리그 우승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리그 우승은 파리 생제르맹에 있어서 그렇게 큰 성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즉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갈티에 감독을 경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갈티에 감독 역시도 파리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프랑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우나 기자도 그 얘기를 남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과 갈티에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리버풀과 에스턴 빌라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왔던 스탠 클리머가 커트 옵사이드에 기고한 글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리뉴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건데요. 왜냐면은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직접 지도했었고 잘 써먹었었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폭발하기 시작한 계기는 무리뉴 감독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송케 듀오가 최고의 호흡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케인이 가짜 9번, 사실상 10번 롤을 수행하고 손흥민 선수가 가짜 7번, 사실상 9번 역할을 수행하면서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인 건데요. 근데 이제 조나단 존슨이라고 CBS 스포츠에서 일하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기자가 컷오프 사이드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은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조나단 존슨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요. 내 생각에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리턴이 논리적인 행선지다. 그는 분데스리가 출신이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과 링크가 있는데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를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아예 관심 없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관심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손흥민보단 다른 선수들이 더 우선순위일 거라는 건데 내용을 계속 이어가서요. 그들은 현재 네이마르와 음바페, 메시 3인방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손흥민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손흥민과 같은 유형의 선수들을 데리고 있다. 난 그가 파리 생제르맹에 잘 맞을지 확신할 수 없다. 파리 생제르맹과 측면 공격수를 영입한다면 차라리 밀란의 하파엘 레앙이나 리옹의 리안 쉐르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요. 현재 그 카타르 자본이 맨유 인수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은 카타르가 만약에 맨유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그건 파리에 대한 지원을 조금 줄일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조나단 존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윙어는 차치하고 난 그들의 최우선 영입 대상은 공중볼에 강점이 있는 타겟형 공격수라고 생각한다. 디디에 데샹 감독이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루를 최전방에 넣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이다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음바페가 있다면은 지루 같은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음바페가 안 그래도 여름에 네이마르하고 불화설이 좀 있긴 했었잖아요. 네이마르를 판매하고 다른 자기가 선호하는 선수들을 영입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파리 생제르맹 측에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악성 루머라고 치부하더라도 음바페 선수가 아예 대놓고 프랑스 대표팀에 합류했었을 때 그때 음바페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지루와 같은 공격수와 잘 맞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루와 뛸 때가 편하다라고 말이죠. 비벼주고 꾸준히 해주고 연계해주는 공격수와 잘 맞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는 음바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메시도 아니고 네이마르도 아니고 음바페입니다.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에 있는 구단이니까요. 그러하기에 음바페한테 맞는 선수로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최우선은 타겟형 공격수 영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음바페는 톱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약간 톱에서 뛰는 거 힘들다. 그렇게 고충을 호소한 바도 있긴 하니까요. 다만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영입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네이마르가 첼시로 떠난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실제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16강 1차전이 있기 바로 직전에 파리 생제르맹 회장인 나세르 알켈라이피가 첼시 구단주인 토드 보웰리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ESPN에서 나왔었죠. 호텔 이름까지도 나왔었고 거기서는 네이마르 이적과 관련한 대화들 나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여름에 네이마르를 판매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잔류를 선택하면서 자동으로 연장 계약 옵션이 발동을 했었던 바 있죠. 그러하기에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여름에 네이마르 처분을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엘리 구단주도 스타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기에 그것 때문에 지난 여름에 호날두 영입을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당시 감독이었던 토마스 투엘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로 돌아가긴 했었지만요. 그러면은 다음 타겟은 네이마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떠나고 저는 그냥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파리는 어린 윙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이마르가 떠나고 무리뉴가 파리 생제르맹 감독에 온다면은 무리뉴 감독도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를 선호하는 유형의 감독이거든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럴 경우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영입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부임 첫 시즌이면은 감독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1순위는 최전방 공격수에 그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어린 윙어를 더 영입하고 싶어 하긴 하겠지만 말이죠. 분명한 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무리뉴 감독의 거취도 미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무리뉴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지.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무리뉴 감독을 데려온다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공격수는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수비 조직력을 다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재미를 봤던 선례가 있거든요. 무리뉴 감독은 공격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는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긴 하지만은 정말 재능 있는 선수는 마음대로 풀어줘서 잘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있거든요. 뭐 현재 로마의 디발라가 그렇고 또 이제 그 호날두가 그랬었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랬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그만큼 프리롤로 풀어줬을 때 하지 못하는 어린 아직 경험이 필요한 재능 있는 공격수들 같은 경우는 무리뉴 감독 밑에서 고전할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레시포드가 무리뉴 감독 밑에서 고전했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무리뉴 감독이 파리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보도들이 나온다면은 면밀히 체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